다 가져도 몰랐던 것들이 이제야 보이기 시작했다. 이 글을 클릭하셨다면 아마 요즘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아니면 이런 생각. 이게 다인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혹은 더 솔직하게 이 나이 되면 다 알 것 같았는데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많아진 것 같다. 그 감각 낯설지 않으시죠? 젊었을 때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인생이 정리될 거라고, 뭔가 확실해질 거라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선명하게 구분될 거라고. 그런데 정작 그 나이가 되고 보니 오히려 더 복잡합니다. 자식은 다 컸는데 더 멀어진 것 같고, 돈은 예전보다 있는 것 같은데 더 불안하고, 건강은 신경 쓰는데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진짜 편한 사람은 손에 꼽힙니다. 무언가 잘못 살아온 건 아닌데 무언가 놓친 것 같은 이 느낌. 이 이야기는 그 느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 열심히 살면서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이제라도 알면 달라질 수 있는 것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몸이 아프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다녀온 날, 혹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아들고 멍하니 앉아있던 날, 아니면 아무 이유 없이 며칠째 피곤이 풀리지 않아서 처음으로 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실감한 날, 그날 갑자기 모든 게 달라 보였을 겁니다. 어제까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 순간만큼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직장에서의 갈등, 아직 못 이룬 목표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통장 잔고, 그 모든 것들이 몸이 무너지는 순간, 한순간에 뒤로 밀립니다. 그 자리를 채우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는 것. 이게 너무 당연한 말처럼 들리시죠? 그런데 사실 우리는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있을 때는 공기 같습니다. 늘 거기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 그게 없어지고 나서야 비로소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운동을 미루는 것도, 잠을 줄여가며 일하는 것도, 스트레스를 그냥 참고 넘기는 것도 지금 당장은 별일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몸은 다 기억합니다. 말하지 않을 뿐 하나하나 쌓아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꺼번에 내보냅니다. 그때 알게 됩니다. 돈이 많아도, 지위가 높아도, 성공을 해도 대신 아파줄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는 걸.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미루고 있는 운동, 지금 버티고 있는 수면 부족, 지금 무시하고 있는 몸의 신호들, 그것들보다 중요한 일은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내 몸이 무너지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어집니다. 반대로 몸이 건강하면 다른 것들은 어떻게든 됩니다. 건강은 삶의 조건이 아닙니다. 건강이 삶 자체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편안함이라는 이름의 행복.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사람마다 다른 대답을 합니다. 성공, 돈, 사랑, 자유, 인정,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살면서 천천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사람이 원하는 것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마음의 편안함이라는 것.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반대로 많은 것을 갖지 않아도 마음이 편안하면 행복합니다. 이건 진짜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오랜 시간 열심히 달려온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원하던 자리에 올라서던 날, 기대하던 목표를 이뤘던 날, 그날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쁘셨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그 기쁨이 얼마나 갔나요? 생각보다 짧았을 겁니다. 그리고 곧 다음 목표가 눈에 들어옵니다. 또 달려야 합니다. 또 채워야 합니다. 그 사이클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묻게 됩니다. 나는 언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거지? 편안함은 어딘가에 도착하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편안함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 남의 시선을 내려놓는 것, 굳이 이기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런 선택들이 모여서 편안함이 됩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 그게 이미 행복입니다. 그 편안함을 지키는 것, 그것이 나이가 들수록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세 번째 이야기, 결국 남는 것은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오래 다니던 직장을 퇴직하고 나서 처음 한 달은 해방감이었는데 두 달째부터 이상하게 허전해지더라는 겁니다. 뭐가 허전한지 처음에는 몰랐다고 합니다. 시간도 있고 할 일도 있는데 그냥 어딘가 비어있는 느낌. 나중에 알고 보니 사람이 없어서였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보던 얼굴들, 점심을 같이 먹던 사람들, 퇴근길에 가볍게 나누던 잡담들, 그게 다 없어지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소중했는지 알게 됐다는 겁니다. 사람은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이건 감성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몸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종종 사람을 뒤로 밀어둡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다음에 연락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미루다 보면 정말 연락하고 싶을 때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이름도 명예도 재산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빛이 바랍니다. 하지만 힘들 때 옆에 있어준 한 사람의 기억은 죽을 때까지 남습니다. 삶이 흔들릴 때 손 한 번 잡아준 사람,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앉아 있어준 사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사람, 그 사람이 재산입니다. 그 사람이 성공입니다. 그 사람이 인생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 곁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소중함을 지금 표현하세요. 나중에 하려고 아껴두다가 말 한마디 못하고 보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남을 위해 살다가 나를 잃어버린 사람들. 이 이야기는 특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회사를 위해 살았습니다. 부모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나는 뭘 위해 살았지?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더라? 나는 어떤 사람이었더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쉽게 떠올리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자신을 뒤에 뒀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기적인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너무 오랫동안 너무 헌신적으로 살아온 것의 부작용입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 차이는 큽니다. 돌보지 않는 것은 의식적인 선택이지만 잊어버리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일어납니다. 매일 아이 밥 챙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시부모 챙기다 보면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이 기억나지 않는 날이 옵니다. 매일 회사 일하고 가정 챙기고 이것저것 처리하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흐릿해지는 날이 옵니다. 그 흐릿함이 오래되면 허전함이 됩니다. 그 허전함이 쌓이면 공허함이 됩니다.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남을 위해 사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나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건강해야 가족도 챙길 수 있고,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고, 내가 살아있어야 남을 위해서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하루에 잠깐이라도 나를 위한 시간을 내세요.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것, 혼자 좋아하는 카페에 가는 것,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것, 그 작은 것들이 나를 찾아가는 길입니다. 5번째 이야기, 관계의 숫자보다 관계의 깊이. 20살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연락처에 이름이 많을수록, 생일에 축하 메시지가 많이 올수록, 모임에 부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그게 잘 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이 생각이 바뀝니다. 특히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진짜 어떤 일이 생겨서 누군가 필요할 때, 그 많은 연락처 중에서 전화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밤 10시에 갑자기 전화해도 받아줄 사람, 아무것도 해결해 줄 수 없어도 그냥 들어줄 사람,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판단하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한두 명이면 많은 겁니다. 그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당신은 부유한 겁니다. 관계는 숫자로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연락처에 500명이 있어도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반대로 가끔 연락하는 친구 한 명이라도 그 사람과 나누는 말 한마디가 진심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리됩니다. 이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어떤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른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서운하고 섭섭할 수 있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자리를 굳이 다시 채우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깊이 들여다보세요. 그 사람들이 당신의 진짜 세계입니다. 6번째 이야기, 자식에게 기대는 것과 이해하는 것. 자식 이야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들 자식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왔습니다. 그 마음은 모두 진심입니다. 그리고 그 희생은 진짜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식이 기대만큼 되어주지 않는다고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연락이 뜸해지고 명절에 오는 게 번거로워 보이고 내 이야기보다 자기 이야기가 더 많고 내가 걱정하는 것들을 별거 아니라는 듯이 넘깁니다. 그럴 때 서운합니다. 내가 얼마나 해줬는데 하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다른 각도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자식도 지금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 육아, 경제적 부담, 자기 관계들, 그 무게가 우리가 그 나이에 짊어졌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 세상이 더 빠르고 더 치열하기 때문에 더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자식에게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으라는 게 아닙니다. 기대보다 이해가 조금 더 많아지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왜 연락을 더 자주 안 하냐보다 저 녀석도 요즘 많이 바쁘겠구나. 왜 나한테 더 신경을 안 쓰냐보다 저 녀석도 지금 자기 버티기로 바쁘겠구나. 그 이해 한 번이 관계를 놀랍도록 편하게 만들어줍니다. 자식에게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큽니다. 자식을 이해하면 실망 대신 응원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응원은 멀리서도 전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직접 보여주지 않아도 부모가 자식을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든 자식에게 닿습니다. 그게 부모의 힘입니다. 7번째 이야기,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 세대에서 돈은 단순한 수단이 아니었습니다. 돈은 안전이었고 생존이었고 자존감이었습니다. 어릴 때 가난했던 기억이 있는 분들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돈이 없어서 겪었던 서러움, 불안함, 눈치, 그것들이 몸에 새겨져 있어서
어른이 되어서도 돈을 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있어도 못 씁니다. 쓰면 불안합니다. 더 쌓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돈은 쓸 때 의미가 생깁니다. 지갑 속에 있는 돈은 그냥 숫자입니다. 통장에 찍혀 있는 돈도 그냥 숫자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가족과 맛있는 걸 먹으면, 그 돈으로 오래 미뤄온 여행을 가면, 그 돈으로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면, 그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걸 하면 그 순간 그 돈은 경험이 됩니다. 기억이 됩니다. 감정이 됩니다. 그 경험, 그 기억, 그 감정은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몸이 아파서 쓰지도 못하고 남긴 돈보다 건강할 때 소중한 사람과 함께 쓴 돈이 훨씬 더 값진 것을 남깁니다. 물론 노후를 위한 준비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준비가 삶 전체를 지배하면 안 됩니다. 지금 쓸 수 있을 때 써야 합니다. 지금 즐길 수 있을 때 즐겨야 합니다. 지금 줄 수 있을 때 줘야 합니다. 그 지금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 비교라는 독. 비교는 참 오래된 습관입니다. 어릴 때부터 시작됩니다. 옆집 아이는 공부를 잘하는데 너는 왜, 친구는 대학을 좋은 데 갔는데 너는 왜. 그 비교가 어른이 되어도 계속됩니다. 동창 중에 누구는 사업이 잘 된다더라, 누구는 집을 샀다더라, 누구는 애들을 잘 키웠다더라. SNS가 생기면서는 더 심해졌습니다. 매일 누군가의 멋진 여행 사진을 보고, 누군가의 행복한 가족 사진을 보고,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봅니다. 그 순간마다 내 삶이 조금씩 초라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그 장면들은 그 사람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SNS에 올라오는 건 하이라이트입니다. 힘든 날은 올리지 않습니다. 불행한 순간은 숨깁니다. 갈등이 있는 장면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10%를 보고 내 삶의 100%와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항상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를 멈추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교하는 순간을 인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내가 또 비교하고 있구나. 그 인식 하나가 비교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내 삶의 기준은 어제의 나여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편안하면 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다우면 됩니다. 그게 진짜 발전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이기는 삶이 아니라 나와 비교해서 나아가는 삶. 그 전환이 삶을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9번째 이야기 내려놓는다는 것의 진짜 의미. 내려놓으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내려놓으세요. 버리세요. 집착하지 마세요. 맞는 말이지만 막상 하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놓으라는 것들이 다 의미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쌓아온 자존심, 오래 유지해온 관계, 지켜온 원칙, 포기하지 않았던 꿈, 이것들을 그냥 내려놓으라고 하면 그게 억울하기도 하고 허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것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은 나를 무시당하게 두는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 때문에 해야 할 말을 못하거나 가야 할 곳을 못 가는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내려놓는 것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 관계가 서로에게 편안하지 않다면 억지로 붙들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더 이상 에너지를 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면 내려놓음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손을 꽉 쥐고 있던 것을 살짝 펴는 것. 그 작은 동작 하나가 얼마나 몸을 가볍게 하는지 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딱 하나만 내려놓아 보세요. 꼭 크고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어제 있었던 작은 갈등, 오래 담아둔 서운함, 아직 용서하지 못한 누군가에 대한 감정, 그 중 하나만, 오늘 하루 잠깐만이라도 그 가벼움이 당신 삶을 조금씩 바꿔줍니다. 10번째 이야기 얼마나 가볍게 살았느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삶의 마지막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더 많이 일할 걸, 이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더 많이 벌 걸, 이것도 거의 없습니다. 대신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더 용감하게 살 걸, 남의 기대가 아니라 나다운 삶을 살 걸, 사랑하는 사람에게 더 자주 표현할 걸, 일보다 사람을 더 챙길 걸, 더 많이 쉬고 더 많이 웃을 걸.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가볍게 살았느냐, 얼마나 진심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나답게 살았느냐, 그것입니다. 무겁게 살아온 분들,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살아온 분들, 남을 위해 자신을 뒤로 밀어온 분들, 이제 조금씩 가벼워지셔도 됩니다. 무거운 것들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쉰다고 해서 게으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챙긴다고 해서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벼워진 사람이 더 잘 웃고, 더 잘 베풀고, 더 오래 주변을 따뜻하게 합니다. 가볍게 산다는 것은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더 진하게 살기 위한 준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지금껏 살아온 날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겪었고, 가장 많이 버텼고, 가장 많이 사랑했고, 가장 많이 상처받았고, 그럼에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 순간은 앞으로 살아갈 날 중에서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건강, 오늘의 관계, 오늘의 감정, 이것들은 오늘만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조금은 가볍게 살아보세요. 딱 오늘만이라도 비교를 내려놓고, 기대를 내려놓고, 오래된 서운함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만큼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보세요. 당신이 버텨온 시간이 빛나고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날들이 의미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여기 있다는 것이 충분합니다. 오늘도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그 여정, 얻은 인생이 옆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얻은 인생이었습니다.